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티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은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가 바라본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국내 전문가가 바라본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사슬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어갈 거로 예상이 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신이 가진 파이코인을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겠다, 파이코인을 받는 매장 위치 정보를 알고 싶거나 주변 사람과 P2P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소를 검색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했으면 좋겠어. 해커톤 우승앱 및 기타 파이코인 관련 프로젝트의 정리된 리스트를 찾는다면 파이코인 즐겨찾기 주소를 영상 아래 달아 놓을게. 복사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소득 자유,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와 단톡방이 있으니까 주소 영상 하단에 달아 놓을게. 들어와서 자유롭게 반말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파이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가 있어. 단 여긴 반말 채널이 아니야. 주의하고. 파이오니어의 한국 모임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놨어. 주소 역시 영상 하단에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파이코인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보다 1000배 빠른 사슬이라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사슬이라는 블록체인을 소개를 했었어.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사슬이라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보도 알아보고 지갑도 설치하고 노드도 설치하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파이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라고 질문을 여러 개 던졌는데, 이 사슬 개발진, 그러니까 사슬을 개발한 업체 아티프렌즈 담당자들로 보여. 그 사람들이 파이코인과 관련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에 노드를 설치하는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노드를 설치하는 법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 해. 자, 이건 내가 들어와 있는 사슬 블록체인의 Q&A라는 단톡방인데, 우선 사슬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러면 사슬 블록체인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몇 개 올려줬어, 링크를.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볼게. 블록체인 메인넷 아티프렌즈 KB 스타터스 혁신 스타트업 선정됐다고 하네. KB 하면 국민은행이지. 자, 그래서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스타트업 아티프렌즈는 2022년 하반기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B 스타터스에서 디지털 혁신 선도 스타트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대. 자, 이게 무슨 30일이냐? 2022년 9월 30일이겠지. 얼마 안 됐네. 한 달 전일인가? 2달 전일인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는 KB 스타터스에 선정되면서 그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아티프렌즈는 KB 스타터스에 선정된 만큼 지금보다 더 완벽한 기술 연구에 집중하여 KB와 같은 메이저 금융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번 하반기 KB 스타터스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인공지능,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 크라우드 펀딩, 플롭테크, 헬스케어 등 총 23개 업체가 선정됐다. 아티프렌즈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 자, 원천 기술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 한국이 정말 테크, 기술 분야에서 선도하는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가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자,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야. 블록체인 메인 기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블록체인 메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데, 이걸 실제로 국내 기술로 국내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지.
자, 그래서 더 읽어보면 아티프렌즈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연구 기업으로 5년간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연구를 진행해 사슬 메인넷을 완성했다. 지난 5월에는 사슬 퍼블릭 메인넷 오픈 후 약 300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시스템 안정화에도 성공했다. 현재 스톡홀름, 아일랜드, 캘리포니아, 상파울루, 시드니, 싱가포르 등 글로벌 환경에서 2초 내외의 거래 완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지.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읽어볼게. 자, 이번에는 다른 기사지. 2022년 하반기 KB 스타터스 23개사 선정이라는 해서 유사한 글이야. 결국은 사슬이라는 블록체인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여기 아티프렌즈라고 있지. 아티프렌즈라는 업체에서 사슬 블록체인이라는 메인넷을 개발했다고 해. 그래서 KB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KB 스타터스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하지. 자, 이 밖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뭐 구글이든 네이버에서든 사슬 블록체인이라고 치면 뭐 전자신문 뉴스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매체에서 방송 매체들에서도 3세대 블록체인 나온다고 하면서 국내 기술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엔진을 개발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기사들을 처음 보여준 이유는 사슬 블록체인,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사슬 블록체인이라는 곳이 정확히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00%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자체 메인넷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보여지는 점들이 많지. 매체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 이런 사슬 블록체인을 톡방에 나는 들어왔고, 여기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 그 중에서도 내가 뭐 파이코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같이 볼게. 위쪽에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이 부분 먼저 볼게. 자, 내가 쓴 글이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스텔라 루멘의 SCP는 리플을 하드 포크했고, BFT라고 하면은 이게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해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해서 이게 난제야, 일종의. 블록체인의 시작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이 뭐 블록체인이라고들 하지. 뭐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개선한 페더레이티드 연합 비잔틴 실패 해결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 아무튼 파이 네트워크는 FBFT 합의로 속도를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경쟁 블록체인에 대한 스터디나 벤치마킹을 통한 장단점 비교는 진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했어. 즉 내가 얘기한 거는 파이 네트워크의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벤치마킹 했느냐라는 질문이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사슬 블록체인 아티프렌즈에서는 실제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인정하는 메인넷이 딱 3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스, 이거 3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궁금했어. 내가 파이코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파이코인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표방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아티프렌즈 개발진들이라든가 이 관련 인원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스터디가 좀 있었나 없었는지 궁금했던 거지.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의도 역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번 나도 해보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 자, 합의라는 이게 HAP-EG 이게 합의인데 사슬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해.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특허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시 한번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뉴스상으로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도 받았다고 해. 자, 그래서 합의 개발은 2017년부터 시작했으며 2018년도에는 완성되었다. SCP는 2019년에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퍼블릭 메인넷이 없는 블록체인은 스터디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 즉 뭐냐면 아티프렌즈 사슬 블록체인이라고 할게. 앞으로 사슬 블록체인에서는 SCP 즉 스텔라 루멘도 완전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져,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스 이 3개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들이 스터디를 했을 때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여겨지는 거는 그거 3개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퍼블릭 메인넷의 여부는 해당 업체들에서 언론 홍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개발한 도큐먼트를 보고 노드 설치 및 네트워크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스텔라 루멘은 퍼블릭 메인넷이 없으며 내부의 체인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 내가 스터디한 바로는 스텔라 루멘은 퍼블릭 체인이라고 했는데 뭐 일부 글에서는 뭐 퍼블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스텔라 루멘을 퍼블릭하게 즉 아무나 불특정 다수 뭐 예를 들어서 게르니 내가 만약에 스텔라 루멘 노드를 하고 싶다고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들 하는 거지. 즉 이 사슬 블록체인에서도 스텔라 루멘을 진정한 의미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추가적인 얘기를 했어.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스텔라 루멘은 리플과 다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조금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슬 블록체인에서 이 스텔라 루멘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사슬 블록체인 뭐 개발자들이니까 전문가들이겠지. 그래서 나 스스로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사슬 블록체인이라는 게 국내 기술이고 엔진이잖아. 엔진 코어 기술이야. 즉 원천 기술인데 이런 거를 한국에서 개발했다면 좀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사슬 블록체인에서 SL이라는 코인이 발행되는데 이거를 그 에어드랍 해줘. 100개씩 에어드랍 해주는데 10,000명에게 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신청 인원이 약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이렇게 낮아. 이 가디라는 게 이 사슬 블록체인의 지갑인데 다운로드 수가 100회 이상이라고 해. 1000회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물어봤었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막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제안했냐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드립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루멘의 SCP 스텔라 코어를 하드포크했고 퍼블릭 체인을 목표로 메인넷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메인넷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난 잘 모르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표방하면서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나는 뭐 내가 비전공자긴 하지만 아직 나는 솔직히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파이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썼고, 다만 사슬에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파이 네트워크가 전세계 3,500만이라는 사용자를 확보한 그들이 마케팅 전략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채굴, 추천인 제도를 통한 이용자의 빠른 확산, 하루하루 채굴이 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며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는 게임적인 요소 등등. 물론 제가 공부한 결과 파이 네트워크 그들이 얘기하는 스마트폰 채굴은 에어드랍을 채굴이라는 형식의 UI로 변형한 것이지만 이라고 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사슬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계 트릴레마를 해결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개발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사용자인데, 기술을 가진 사슬이 전세계 사용자 확장을 위해 파이 네트워크의 방법을 벤치마킹해 보는 게 어떨지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라고 글을 썼지. 그랬더니 사슬 블록체인 개발진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저희도 초기에 알고 있었고 주목하긴 했었습니다 라고 해. 주목하긴 했었대. 주목했었는데 이거는 뒤에 말이 조금 뭐 반전이 올 뉘앙스지, 그지? 하지만 끝맺음은 안 했어. 근데 주목하긴 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서 홍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자,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모르겠어. 주목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 왜?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건 퀘스천 마크지. 형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체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맞고 아티프렌즈 사슬 블록체인 개발팀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면 아티프렌즈에서 개발한 사슬 블록체인은 분명히 좋은 프로젝트겠지. 혁신적인 프로젝트겠지. 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메인 엔진을 개발한 거니까 좋은 거겠지. 그 말이 맞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가일 거고, 이 사람들이 보는 파이 네트워크는 명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끝을 흐렸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 퀘스천 마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읽어보면 퍼블릭 체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API를 통해 트랜잭션을 던지는 것이 아닌 노드를 직접 설치하고 블록 데이터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스모스 정도까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업체의 허가나 별도의 협약 없이는 노드 설치가 가능한 체인은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스 이외에는 게르니가 나 이 블록체인, 이 코인에 대한 노드를 설치할래 라고 해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코인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이거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요거 3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가 스터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 어떤 내용이냐면, 파이의 경우 한국에만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1만여 명이 넘습니다. 물론 저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얘기하길 메인넷을 2단계, 폐쇄넷 그리고 오픈넷으로 나누는데,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은 메인넷 블록체인을 코어 팀의 노드에서만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건 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자, 그리고 다만 전화 탁 파이코인 노드 운영자가 설치한 노드에는 테스트넷 블록이 쌓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이게 정말 퍼블릭 블록체인인지 저도 항상 궁금하고 의문이긴 하네요 라고 했지. 자, 우리가 노드를 설치해서 블록체인 파이 윈도우 앱에서 노드를 누르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지. 여기 파이 노드를 켜는 스위치이고, 여기 로컬 블록 넘버라고 해서 블록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 있지, 숫자가. 자, 내가 말한 게 이거야. 파이 네트워크 노드를 설치한 사람이 이렇게 블록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문점은 뭐냐면 이 숫자가 실제로 블록을 다운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것인지,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얘기인 즉슨 파이 네트워크에 노드를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맞다. 하지만 그 노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그 블록에 쌓이고 있는 블록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아니면 숫자만 보여지는지는 나도 기술적으로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잘 모르겠다. 물음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렇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왔지. 의문이 드실 때는 클래식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한 클래식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클래식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기존 코인, 1세대 코인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아래 문맥상으로는 그래 보여.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는 애초에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프라이빗 비트코인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나온 목적이 탈중앙화잖아. 중앙을 못 믿겠으니까 우리 탈중앙화해서 중앙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목적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은행권에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블록체인 노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들에서만 노드를 돌린다고 해봐. 그러면 그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그게 그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던 탈중앙화의 방향과 일치하느냐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것이, 즉 탈중앙화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의미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 프라이빗 퍼블릭 그런 체인이 없었다는 거 나 동의해, 이 말에. 자, 마찬가지로 폐쇄 메인넷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체인, 프라이빗 체인, 레이어 2 등의 용어는 온전한 블록체인 구현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구분이 쉬워질 것입니다. 나 굉장히 동의해. 메인넷을 블록체인 메인넷, 퍼블릭한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거 뺄게. 즉 비트코인처럼 진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드는 기술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ICO를 통해서 돈을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은 다음에 나 이런 백서 방향으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돈을 받고 나서 먹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왜냐하면 블록체인 메인넷, 퍼블릭한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셀 블록체인에서 보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이라고 봐. 즉 내가 이거를 다 해석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진행형의 블록체인이고,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그리고 콜라인이 얘기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목표로 가는 방향은 알겠는데 진짜로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을 론칭할지 개발을 완료할지 말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줬어. 뭐 내 의견도 유사해. 즉 파이코인은 더 지켜봐야 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DYOR Do Your Own Research, 자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형들 모두가 내 말도 믿지 말고 매체 말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은 다 했어. 자,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내용을 좀 다뤄볼 게 뭐냐면은 형들 중에 사슬 블록체인에 노드 운영하는 거를 좀 알고 싶다고 해서 노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을 잠깐 다뤄볼게. 자, 일단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디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 이 앱은 어떤 앱이냐면, 앱 정보를 한번 볼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탈중앙화 지갑 어플리케이션. 사슬은 완벽한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보다 1000배 빠른 블록체인 엔진입니다. 사슬 메인넷의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티프렌즈 홈페이지랑 사슬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 사슬 익스플로러가 있지. 요거 눌러볼게. 자, 그러면 우리 파이코인에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같이 블록체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 익스플로러가 나오지. 그래서 사슬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SL이라는 코인을 주고받으려면 이 지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디를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어. 난 이미 설치했으니까 열기가 있겠지. 자, 앱을 이렇게 열어서 에어드롭을 받으려면 일단 내 지갑 주소가 필요해. 지갑 주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눌러서 계좌 주소 확인 있지. 자, 이걸 누르면 에어드롭 받는 법을 먼저 일단 알려줄게. 자, 그래서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지갑 주소가 복사가 돼. 복사 완료됐다고 뜨지. 자, 그럼 지갑 주소가 복사가 됐어. 그러면 여기 혜택이라는 곳에 가서 에어드롭 받기를 눌러. 자, 그 다음 에어드롭 받기인데 선착순 1만 명인데 저기 단톡에서 얘기하기를 약 7,000명 정도가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마 다 될 거야. 그래서 에어드롭 받기를 누르면, 자, 나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라고 나와서 안 보이는데 형들 화면에는 Gmail, 구글 메일로 인증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구글 메일을 넣고 그 다음에 공개 키를 넣으라고 할 거야. 그 공개 키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복사했던 이 주소가 공개 키지. 그걸 넣고 제출을 하면 에어드롭 100개를 줘. 그래서 여기 100개라고 이렇게 뜰 거야. 100을 에어드롭을 받는 거지. 자, 그렇게 100개의 에어드롭을 받는데 문제는 노드를 돌리면 이 슬 코인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노드는 어떻게 돌리냐면 다시 한번 여기 혜택으로 가서 채굴하기 있지. 그래서 채굴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영상이 있어. 채굴하는 노드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맥PC, iOS를 사용하는 애플 맥PC를 이용해서 노드를 설치하거나 윈도우 AWS에서 노드를 설치하는 법. 이 AWS가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야.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가상의 PC를 만든 다음에 리눅스 OS 기반의 가상 PC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노드를 설치하는 거야. 여기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톡방에서 내가 들은 것 같아. 어디 기사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윈도우 PC에서는 노드 돌리는 게 불안정하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었어. 그게 기억이 나.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형들 중에 맥PC가 있다. 그러면 요걸 보고 맥PC가 없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즈를 통해서 AWS를 가상 PC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지금 현재 이 윈도우즈를 통한 AWS에서 노드를 돌렸다가 돈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이걸 없애고 내 맥 PC에서 노드를 돌리고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잠깐 내 AWS,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여기서 가상 머신을 만들고 IP를 할당받은 다음에 거기다 포트 개방을 하고 노드를 설치했는데 도커를 깔고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3만원 정도가 나왔어. 이게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돌렸는데 이만큼 나왔거든. 그래서 예상되는 한 달 비용이 거의 뭐 한 몇십만원 나왔어. 한 40~50만원인가? 그 정도 나왔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바로 가상 머신을 지우고 이것도 다 종료를 해놨어.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마 3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돼서 이걸 정지해버렸어. 그래서 난 형들한테 AWS를 통해서 노드를 설치하는 것을 비추천해.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비추천하고, 추천하는 거는 자신의 맥 PC를 통해서 노드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즈 AWS에서 노드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거의 유사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설치할 수 있을 수준이 될 거야. 자, 이 화면은 뭐냐면 내가 맥 PC, 내 맥 OS가 깔린 컴퓨터로 노드를 설치한 간략한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명령어거든. 이런 명령어들을 내가 다 복사해서 영상 하단에 깔아 놓을 테니까 이거 순서대로 복사 붙여넣기 순서대로 쭉쭉 하고 뭐 중간중간에 크롬에서 본인 IP 접속해서 본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노드를 설치해서 돌려볼 수 있을 거로 생각돼. 자, 그러면 노드 설치는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영상 하단에 깔아놓은 명령어를 하나하나 복붙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노드를 설치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여기 우리 단톡방에 소득자유 반말 채널 단톡방에 들어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하는데, 내가 단톡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글을 다 못 읽어.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여기 단톡방 들어오면 나한테 개톡도 보낼 수 있으니까 개인 톡으로 톡을 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연말이라서 내가 내 직장 생활 하느라고 좀 일이 바빠서 답이 좀 늦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어떤 댓글이든 좋아.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